나는 99년을 살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돈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돈이 가장 적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숫자에 헤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독자처럼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젊은 백만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충만해 보였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적고 자산도 많지 않지만 평화롭게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경쟁 속에서 살지도 않았고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일어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일의 무게를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의 차이는 계좌 잔액이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걱정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틀렸다.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욕망, 두려움,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불안하면 돈이 불안을 증폭시킨다. 부러워하면 경쟁을 촉진하게 됩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행운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에는 개성이 없으며 단지 당신의 현재 모습을 향상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돈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방법을 물으면 나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쫓지 마세요. 먼저,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보안이 부족해서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다. 무시당하고 뒤처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우리는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리고 보안은 구매할 수 없으며 내부에서 구축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무엇이 환상인지 이해하면 돈에 대한 걱정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부모님의 청구서, 내 아이들의 미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충분히 이기면 이 유령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았을 때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는 돈을 잃을까, 투자에 실수를 할까,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교, 기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평생 동안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 얼마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승선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는 바퀴 달린 햄스터와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함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100만 쫓는 젊은이들,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는 성인들, 유산을 남기는 데 집착하는 노인들. 모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쫓아 달려갑니다. 돈의 진짜 문제는 결코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철학적 문제였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을 지연하는 기술을 익히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돈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은 결코 배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데는 지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환상을 쫓는데 평생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아직도 돈이 걱정된다면 더 이상 돈을 쫓지 마십시오.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1924년에 태어났다. 돈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지만 수업은 그렇지 않았던 때였다. 1929년, 5살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한다.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렬한 절망의 가면이었다. 나는 경제학을 몰랐지만 한 가지는 이해했다. 어제 자랑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빵 쿠폰을 들고 빵집에 줄을 서 있었다는 것이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음식을 대가로 이를 제한하는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빚의 희생자였습니다. 그 위기는 제가 영원히 지니고 다녔던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집들이 은행에 인수되고 아버지 친구들이 직장을 잃고 가게들이 차례로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투자자들은 이제 기회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좋은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결코 돈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는 변호사가 되었고 약간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나는 동료들이 거대한 집을 사고 매년 차를 바꾸고 성공의 꿈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벌지만 더 많이 지출합니다. 그들은 부를 쌓은 것이 아니라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벌어온 훌륭한 변호사를 만났다. 그런데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의 집은 높은 급여를 요구했고 그의 아이들은 값비싼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그의 아내는 지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가 부럽다고 고백했다. 나는 놀랐다. 당신은 적게 벌고 있는데 왜 나를 부러워합니까? 그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생활 방식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진정한 부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격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들은 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자신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고 놓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도구가 아니라 마약이었습니다. 각각의 만족은 단명했으며 곧 더 많은 만족이 필요했습니다. 1973년 주식시장 붕괴 당시 나는 전문가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복잡한 모델과 정확한 분석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에 관심이 없고 단지 얼마나 겸손한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승세로 많은 돈을 버는 펀드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베팅을 2배로 늘렸고 더 빨리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시장이 호전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여전히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간단한 교훈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시장에서는 승리하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겪을 만큼 오래 살았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가장 똑똑하지도 가장 용감하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뿐이다.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하면 나는 항상 똑같다고 웃으며 말한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반복되고 옷만 갈아입을 뿐입니다. 각 세대는 동일한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하며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 비결을 묻는다면 나는 한 문장으로 대답한다.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간단해 보이지만 수십 년에 걸쳐 얻은 지혜입니다. 돈을 도구가 아닌 목표로 바꾸면 이미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실제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얼마면 충분합니까? 그런 다음, 이러한 질문은 결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쫓으며 평생을 보냅니다. 돈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치와 같습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발을 부러뜨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망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인 것처럼 여긴다. 그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 존엄,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지만 속은 비어있는 부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집, 자동차,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공허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가족을 위해서라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결과? 그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그의 아이들은 그 없이 자랐고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내가 충분히 가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억, 10억. 나는 결코 몰랐다. 결국 돈은 있었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목표로 삼는 대가입니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돈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이 벌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돈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수단으로 대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시간, 자유, 평화를 사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집을 샀거나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부는 집이나 차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파트너십도, 지루한 회의도,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 자유는 살 수 없으며 합리성을 통해 달성됩니다. 여전히 돈에 대해 불안하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더 벌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더 많이 벌려고 라고 대답했다면 이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인이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당신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차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당신의 브랜드 옷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며 당신의 이 옷이 당신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다 헛소리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다.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쟁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쫓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 빚을 지고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핸드백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저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가치를 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하는 것, 세상에 기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시간, 노력,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사는 것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속이고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소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불안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3,000 헤아를 벌고 5,000달러짜리 시계를 샀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래서 고객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고 했다. 나는 대답했다. 고객이 당신의 시계만 존중한다면 그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값비싼 액세서리를 차고 있는 바보일 뿐입니다. 소비주의는 행복이 판매용이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새 휴대폰, 새 차, 여행 등 모든 것이 행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일주일, 어느 날, 1시간.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려면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순환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워렌 버핏은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값싼 햄버거를 먹으며 살아왔는데 이는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사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당신은 이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누군가가 과시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과 노력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안은 미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리고, 투자하고, 일하고, 바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불안일 뿐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지칠 정도로 바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소비하고, 유행을 따르고, 기회에서 기회로 도약하고,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노력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불안은 목적 없는 움직임일 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거래하는 것이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차트 분석, 뉴스 팔로우, 구매 및 판매를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결국 대부분은 돈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활동과 진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행동이 아닌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에겐 습관이 있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몇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은 바쁜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견해입니다. 그들은 직업과 성공, 불안과 헌신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대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불안했어요. 기회를 놓치거나 추월당하거나 시간이 부족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서 모든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돈을 벌어준 것은 내가 취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취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나는 유행을 쫓지 않았고, 무리를 따르지도 않았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기다렸다. 나는 적절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했습니다.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불안할 때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급한 결정입니다. 돈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승리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거절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혹을 거절할 때마다 원칙이 강화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대부분 거절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으며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과? 당신의 돈은 분산되고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당신의 삶은 분산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재정적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돈을 버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돈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에게 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버핏은 기회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원칙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원칙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주인공으로 불안한 사람에서 고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몇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파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부를 얻으려면 시간과 인내,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제력은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더 빠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훈련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지식은 지혜를 사지 않지만 지혜는 돈을 보존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제외하고는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은 세상의 모든 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기고 싶어하고 바보는 살아남고 싶어한다. 투자는 경주가 아니다. 시장은 모든 기회를 쫓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심이다. 그리고 인내심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먹이를 지켜보는 사냥꾼처럼 언제 행동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를 축적했다가 몇 달 만에 잃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적은 자원으로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유산을 쌓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존할 줄 알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라고 외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어야 할 유일한 사람은 이미 거울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행복을 사지는 않지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부족할 때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당신이 오만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두 번째 테스트에 실패합니다. 부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실 그것으로 항상 충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0을 쫓느라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평화롭게 잠을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자는 성공과 축적을 혼동했다. 두 번째는 성공이 자유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며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경받기 위해 고급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디자이너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보는 것을 좋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거래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달성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여정임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건강, 관계, 성장 등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목표를 추구하면서 각각의 성취가 나를 평화에 더 가깝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거래가 성사되고 다음 판촉이 이루어지고 잔액에 다음 0이 추가되는 데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함 속에 내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충분할 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내가 미쳤다고 해도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잘 늙어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곤 한다. 나는 대답한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현재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부분의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관련이 없을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럭셔리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선물이며 중요하지 않은 일을 쫓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묘지에서 가장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선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돈이 걱정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안, 상태, 인식, 아니면 단지 통제의 환상일까요? 돈은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모습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불안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당신이 관대하다면 관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욕심만 커질 뿐입니다. 인생은 쌓는 것이 아니다.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예는 다른 것에 대한 아니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아니오가 말할 가치가 있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따라 인생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존재로 측정하기 시작하는 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할 것입니다. 빠른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성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버린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